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물 2만여 건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중요한 사실인 사라진 7시간을 포함한 중요한 기록물들이 봉인된 거죠. 결국은 국민들이 그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최장 30년까지 기록물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되면서 접촉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계 문명을 빌어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밝혀야 될 진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저함 없이 계속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기록물을 저희가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국회 결의 촉구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말씀드린 대로 박진이고요. 우리 오늘 토론회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는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함께 하셨던 지역 주민이시기도 하고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셨고 민주당 세월호 특위의 피해자 지원 분과 팀장을 하고 계십니다. 고영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영인 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 오른쪽으로는 현재 민변 사무차장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월호 대응 TF에서 일하고 계시는 유하경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류하경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실 텐데요. 우선 저희 오늘 토론회를 소개를 드리면 4.16 참사 가족협의회 그리고 사일견대가 공동 주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고영인 의원실, 김남국 의원실, 박주민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토론회는 오마이TV 그리고 이탄희 TV, 박주민 TV 그리고 김남국 TV에서 동시에 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오시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냐면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이신데 지금 목포 현지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줌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토론자들이 지금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만 기술적인 문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저희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행을 좀 계속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는 의원실에 오늘 못 오신 의원님들의 축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우선 오늘 온라인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각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토론회를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토론회가 더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쉽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는 토론회 결과 내용들을 또 요약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토론회의 의미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특조위 활동이 있었지만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여러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첫걸음은 사실은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입니다. 그 시작은 대통령 기록물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역 없는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때 정말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구조의 최종적인 책임을 졌던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보고를 받고 그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록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가 있은 뒤에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조위 활동과 관련되어서 과연 청와대가 정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특조위 활동을 지원했는지 이 부분도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 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이 정보에 대해서 이 토론회를 함께 또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뜻깊은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인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된 진상규명 관련돼서 꼭 봐야 될 자료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이미 구조 과정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이후에 진상규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기소되고 또 실형도 선고받았습니다. 한번 그러나 아까 전체적인 테스트한다고 전모가 초대했다가 좀 내보내기로 했더니 밝혀지려면 다시 초대가 안 되는 참사 것 당시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방을 그 다시 이후에 만들도록 여러 기관들이 링크는 청와대에 시청장님이 어떤 보고를 했고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밝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로 방을 방금 만들어야 될 것 말씀드렸던 같아서 대통령 기록물을 새로 방을 볼 필요가 만들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의 경우에는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만 국회가 그 자료를 받아서 볼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대 국회에서는 이것을 시도하기가 어려웠고요.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바로 그런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좋은 말씀 나눠주시면 이후에 그런 어떤 동의, 참여, 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축하드리고요. 나갔다가 줌 링크 새로 만드시면 어디다 공지해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정 출신의 이탄희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한 국회 결의 촉구 온라인 토론회 기존 개최를 거는 전 정말로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있고요.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지금 들어온 건 진실을 제가 밝히는 일입니다. 랩탑으로 했더니 그리고 한번 진실을 거절당해서 밝히는 데 못 있어서 들어가서요. 가장 기초적으로 그냥 지금 필요한 핸드폰으로 하고 것은 있거든요. 자료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하는 일은 기초 중에 기초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아, 예, 관련돼서 기다리죠, 아직도 뭐. 진실이 예, 덜 규명되었다고 기다리죠. 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점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주 많은 만큼 온라인 상으로라도 이렇게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축하 영상 보셨죠? 네, 의원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축하 영상으로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 토론회 시작할 텐데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고영인 의원님이 오늘 토론회 개최의 의의와 그리고 현재 준비 법안에 대한 발제까지 이어서 바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 고영인입니다. 우리 단원고 세월호가 일어났던 지역이 우리 단원을 김남국 의원님과 제 지역 딱 중간에 있고요. 저희 지역의 와동, 선부동 이쪽에 많은 아이들이 희생됐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직도 6년이 지났지만 밝혀지지 않고 있는 그날의 진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의 해명과 또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떳떳하게 이후에 대면하고 싶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의 의의는 또 많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진실된 팩트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가장 귀중한 자료들이 최고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지 않고는 아직도 해명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진실들을 우리가 제대로 밝힐 수가 없다. 이런 이유에서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벌어졌던 특위 활동이라든가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 대상을 선정하고 그 조사를 하면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거부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연관되는 일들이 잘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은 이 법안 제출 자체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2달 전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기간 설정입니다. 기간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날까지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그 다음에 경호실,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이 세 부서에서 세월호 사건의 발생 및 사후 대응을 위해서 그 청와대에서 생산하고 접수한 일단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와대 내부에서 이후에 이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위활동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목격을 했었는데 청와대 내부나 또는 그 관련 부처 이곳에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입법 발의는 하지 않고 지금 공동 발의자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요. 현재 114명이 공동 발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을 포함해서 민주당이고 현재는 국민의힘 의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것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기록물을 우리가 보려면 기본적으로는 30년 동안 이거를 열어볼 수 없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는 특별한 그 수사와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두 가지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의원들 3분의 2가 동의해가지고 이제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등법원장이 청와대에 요청을 할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검찰이나 법원은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3분의 2를 요건을 갖춰가지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민주당이 176석입니다. 의장님 빼고 그리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9명을 하더라도 지금 185석, 3분의 2면 200석을 넘겨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 숫자는 15명이지만 안정되게 하려면 20, 3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와 많은 이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데 다행인 것은 그 이전보다는 그래도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 전향적인 입장을 그래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느냐? 당연히 이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하나가 될 거고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즉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이것을 요청을 했을 때는 문제는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외에는 이거를 외부에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공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당연히 공개를 해야만 이 진상규명이 되겠죠. 우리 사회적 참사위원회도 그렇고 또 일정한 관심을 갖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를 같이 공유할 때 진실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개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과 마지막으로 이
기록물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법안 발의의 대상과 기간을 설정하긴 했지만 이것을 좀 더 명료하게 대상과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개 여부 자체는 우리가 사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요구하려면 과거 사례가 있을 때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지금은 2013년 NLL 사건이 유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에서 이러한 요구를 할 때는 그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 정상의 발언이 그 계속 수개월간 그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논란을 벌이다가 이 기록물을 공개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3분의 2 동의를 얻고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물법에는 제17조 사항의 내용에는 이것을 공개할 때 열람 그리고 사본 제작 그리고 자료 제출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대다수가 국회의원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 그것은 잘못하면 지금 뭐 7년,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력한 벌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부 공개의 방법이 이제 중요한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외부 공개의 방법은 당시 NL에 관련했을 때는 이것을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가가지고 열람하고 사본을 받은 후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갖고 와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징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리는 이런 방법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그 막상 NLL 녹취록 발췌문에 대해서 특정해가지고 그걸 다 보여달라고 했는데 결국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무의로 돌아갔는데 나중엔 국가정보원에 그쪽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이 녹취록이라고 하는 이것을로 딱 특정을 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있는 것이 목록 자체가 없어요. 현재 우리에게. 그러니까 목록을 보고 이것을 다오 하면은 명쾌해지는데 이거 자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월호라든가 뭐 특별위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월호와 관련된 단어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그것을 뽑아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대상 그 공개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거냐 가지고 끊임없이 논란을 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상 규명이 어디서 막힌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자료가 최종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그 대상을 특정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요청을 해주면 그 국민의힘과 저희들이 합의를 보고 동의를 얻는 데 있어서 또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 보고하는 방식이 이제 NL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다른 방식도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국회법 제33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에 대해
전문가를 심사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여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전문가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정의당, 열린민주당이 합의를 보면 이것이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열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뜻을 이루기 위한 이제 프로세스가 중요한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월호 특별위원회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내부의 결의, 동의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열정을 갖는 것들이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1단계로는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게도 얘기는 했지만 명확하게 거의 당론 수준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이제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호 특위위원 전해철 위원장님과 또 우리 박주민 간사님 우리 모두 이 부분을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지도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도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이 관건이니까 이 국민의힘을 동의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 민주당 지도부나 또 우리 세월호 특별위원이 가서 협의를 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이제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국민의힘과 지도부하고 좀 만나서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주호영 대표는 현재 가족들 자문위원장이나 만난 상태고요. 조만간 김종인 위원장까지 좀 만나서 본인들이 이전에 이제 꼴통 보수 정당 내지는 이제 막말 정당 이제 이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5.18 묘도 가고 몇 가지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이들에게 가서 진심을 더 보여주고 또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된 왜곡된 또는 방해했던 이런 매듭을 끊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설득 과정을 우리 가족들과 또 다양한 4.16 시민연대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같이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가 이것이 면담을 하고 그러면 제가 그때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의를 한 이후에는 이제 국민의힘과 최종 합의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를 위해서는 지도부 설득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개별 의원들에게도 또 그런 것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우리 국민의힘에게 보다 촉구하고 좀 더 동의를 요청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을 만든다면 우리가 낙관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또 비관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2달 전에 이거를 100여 명 넘게 공동 발의를 받아놓고도 아직 갖고 있었던 거는 지난번에 우리 원내 구성 협상, 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저희들이 아주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좋아지는 여건을 때를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좀 미뤄왔던 건데 요즘은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협력 체계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어제도 뭐 김종인 의원이 여러 가지 경제개혁 3법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이런 그런 화해 무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희들이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진한다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반드시 이 공개 기록물이 우리 사회적 참사 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개돼서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것에 결정적인 역할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이
그 사실은 법안 발의가 아니라 결의안 발의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법안이죠. 그 네, 공개 요구 아닌데 그것도 네. 하나 이제 법안으로 보는 겁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시작하면서 좀 순서를 놓쳤어요. 네. 이 시스템에 적응하다가 놓쳤는데 주제 영상을 저희가 이렇게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주제 영상을 아까 보지 못한 주제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더 영상을 보고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보시죠. 네, 예. 지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의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도록 결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직후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을 포함해 약 20만 4천여 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못 보도록 봉인해버렸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또는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보호기간 15년,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황교안이 지정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즉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내놓은 첫 질문이다. 한나라의 국가수반이 평일 대낮에 304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침몰하는 세월호에 갇혀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엉뚱한 질문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 단초를 제공했다.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언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대통령이 탄핵에 이른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공개되어야 한다. 네, 의원님의 발제와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왜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넘어야 될 산은 여전히 많습니다. 뭐 실제로 법적으로 국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영장에 의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국회 결의를 위해서도 사실 의원 수가 20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개와 관련돼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공개를 요청할 건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를 마치고 나서 토론 좀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토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게 그러면은 법률로 따져서 대통령 기록 공개가 왜 필요한가, 가능한가, 또 사례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유하경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이 왜 공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PPT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공소시효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7년짜리 남아 있는 게 내년 4월까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그리고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입니다. 아주 지금 좀 긴박합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국민들이 집단 대국민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해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기소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그 참사 당시에 기소되고 처벌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그건 정말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도마뱀 꼬리에서 약간 위에 올라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몸통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머리까지 가려면 지금 1년으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박근혜,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 안보실장
김장수 이런 사람들 건드리려면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 필요해요. 손에 잡히는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기록물 아주 핵심적인 증거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당이 다수당이 된 만큼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공개를 해서 수사기관에 넘긴 다음에 내년 4월이 오기 전까지 몸통과 머리까지 다 처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족들 앞에 국회도 정말 진지하게 임해야 됩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경과입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그 사이에 국민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5월 9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을 했던 황교안이 촛불 혁명에 의한 새로운 대선 불과 일주일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전격적으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버립니다. 20만 4천여 건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 나중에 문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개인적인 행적, 그리고 그 이후에 청와대, 정부 여당,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어떻게 은폐하려고 했는지, 국정원과 기무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지고 뭘 보고 했는지, 국가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하고 국무위원들이 청와대 안에서 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덮기 위해서 조작질을 했는지, 이런 증거들이 무대기로 지금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돼서 짧게는 15년, 길게는 대통령 개인 사생활이다라고 취급되는 것들은 30년 동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기록물전문가협회라는 곳에서도 이것은 파면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아무런 권한 없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냈었고요. 근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죠. 행자부 소속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이 이관 작업을 그냥 하겠다 밀어붙이고요. 2017년 4월 17일에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없이 자체적인 국가기록원 자문변호사 3명의 자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민간인입니다. 자문변호사라고 하면요.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른 지정 권한을 황교안이 가진다라고 해버립니다. 강행을 하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새로운 대선 일주일 전에 20만 4천 건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을 해버리는 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황교안도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황교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동안 3년 이상 동안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변에서는 2017년 7월 31일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한 것은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알 권리를 침해했다. 그리고 유가족들, 희생자들의 신원권 뒤에 설명드릴 텐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에게 정보를 내가 볼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 법원에서 인정한 권리, 신원권이라고 합니다. 침해했다. 평등권도 침해했다. 근데 헌법소원 결과 올해 1월 달에 유감스럽게도 각하가 됩니다. 이 법률적으로는 뭐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무리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 기록물은 절대 볼 수 없다, 황교안이 지정을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빨간색을 보시면 그냥 기록물을 이관하는 행위는 기계적으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인 절차 행위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사이에 이런 이관 행위라거나 지정 행위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주 기술적인 이유로 각하가 된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런 여지를 줍니다. 만약에 청구인, 국민들이 열람을 원하는 특정한 대통령 기록물이 존재하고 특정이 돼야 된다. 그 이름이, 문서 제목이 뭐 1일 동향보고라거나 뭐 VIP 뭐 동향이라거나 뭐 이런 제목들이 있겠죠.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청구를 해야 알 권리 침해가 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 소원 대상이 되긴 됩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국민으로서는 봉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문서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순환 논리인데 무슨 문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이 허용된다. 언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현재는 전체 의석 300명이죠. 지금 정확히 300명이어서 200명 이상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 근데 이것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돼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있어야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는데 어느 고등법원장이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겠어요? 안 합니다. 실제로. 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사법부에서도 이것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서 이 항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실제 현실에서 안 일어납니다. 개별 사건마다 그리고 개별 재판부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건의 특수성 그리고 개별 재판부 판사의 재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아주 우연성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이거는 어려워요. 이 방법으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을 해서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는 것이요. 근거가 뭐냐? 그러면 왜 공개하라고 하냐? 신원권, 알 권리, 평등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원권 좀 낯선데요. 누군가 뜻밖의 죽음을 당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때 그 가족, 유가족으로서는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호소해서 국가에게 그 원한을 풀거나 풀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신원권이에요. 이거는 헌법 10조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우리 87년 민주항쟁 시작이 됐던, 마중물이 됐던 우리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때 가족들이 국가 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이 법리를 만든 거예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져서 고락과 영육을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절차에 호소해서 원한을 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족들에게. 근데 이것은 내부 관계에서는 의무지만은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침해해서는 안 돼. 아주 인신구속적인 개인에게 아주 내밀하게 속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신원권이라고 한다. 이것은 가족권 내지 친족권의 한 내용을 입은다. 지금 침해받고 있잖아요.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황교안으로부터. 그리고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실질적인 직무유기 행위로부터 가족들이 신원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법 해석에 따를 때도 공개가 되어야 돼요. 국회는 바로 알아야 되고요. 이 신원권을 지금 직무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국회가 소극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의 신원권을 침해하고 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 권리,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제3자인 국민들이 세월호 유가족도 아닌데 왜 세월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왜 제3자인 국민들이 대통령 기록물을 보고 싶어하냐? 보시면 알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민은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어디에? 공공기관에, 즉 국가의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를 열거해가지고 예시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16조에서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원칙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공무 수행 중에 이동한 동선이라거나 언행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 사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황교안이 다 봉인해버린 겁니다. 열어야 되고요. 평등권. 이쪽 우리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그러나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박근혜라는 사람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을 파탄에 빠뜨리게 하고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시킨, 파면된 범죄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이 임기를 마친 다른 대통령의 기록물과 동등한 가치로 보호를 한다. 이건 안 되죠. 특히나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국가적인 비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거 중에 핵심 증거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경우에 실체적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박근혜라는 사람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냐,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황교안이 새로운 대선 일주일 전에 봉인했어요. 이 동기 자체도 상당히 불량하죠. 정쟁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국회에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도 박근혜 대통령 감싸다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에게 경고 또는 권유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지금 이거 동의해야 될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3분의 2 찬성 의결로 국가기록원에 간단하게 이 사건 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합니다. 동의만 하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하경 변호사님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한 법률적 필요성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신원권, 알 권리, 다양한 측면에서 왜 이것이 권리인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두 가지 방법, 고등법원이라는 두 가지 한 방법이 실제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국회다. 이제 국회에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래서 얼마나 절박한 사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지금 목포에 계세요, 그렇죠? 자, 제 소리 들리세요? 들리시면 동그라미. 네네, 들리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토론을 길거리에서 생중계로 하시네요. 예, 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밀리다 보니까 네네. 원래 하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목포에 또 중요한 문제 때문에 가 계시기 때문에 왜 목포에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한 7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유경근입니다. 스튜디오에서 함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괜찮죠? 네. 오늘 목포에 좀 긴급히 내려온 이유는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세월호 선체를 목포에 거치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이제 목포시청에서 이 세월호를 어떻게 거치하고 또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족들과 사전에 의논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간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 초기에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 놓아야만 방향이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긴급히 내려왔다가 온 김에 요 목포 시민분들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저 카페 안쪽에서는 또 그분들이 유튜브로 또 같이 시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왜 중요한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영인 의원님, 그다음에 류하경 변호사님이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더 덧붙일 만한 게 없을 만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보다는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와 관련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한 두어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댓글에도 보면 200석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공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 섞인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것 역시 오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200석 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당명이 바뀌었죠. 당명이 국민의힘인가요? 미래통합당. 네, 그쪽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하는 상황인데 지난 7년에 가까운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쪽 당에서 의원들이 과연 흔쾌히 동의를 해줄까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크기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는 좀 비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전적으로 지금 고영인 의원님이 옆모습만 조금 비치고 있는데요. 국회에 입성하신 이후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입성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를 위해서 앞장서 뛰어주셨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또 지금 실행에 옮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듭 이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의만 하는 것은 발의를 했으면 통과를 시켜서 실행을 시켜야죠. 그 노력까지 다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렇게 어려운 과제일수록 더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같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야당의 의원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하고 또 본회의장에 나오게 만들고 또 찬성표를 던지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노력하시고 그 책임까지 지어주시는 것이 고영인 의원님을 비롯한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모든 의원분들이 하셔야 할 책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반드시 책임을 지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통령 기록물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공개 결의를 해서 성공을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담겨 있겠느냐. 즉 국정농단 과정 속에서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상당수의 중요한 또는 의미 있는 또는 민감한 이러한 기록들을 파기했거나 또는 조작을 했거나 그랬겠지 않았겠냐. 그런데 이제 와서 공개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을 좀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판단은 저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을 볼 필요까지 없는 것이냐는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대통령 기록물 자체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설령 의미 있는 그러한 기록이나 자료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즉 훼손이나 조작이나 파기를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이미 매우 중대한 범죄를 이전 정부가 저질렀다. 그러면 그렇게 파기하고 또 조작한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무엇이냐? 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느냐를 수사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행적을 수사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진상규명의 출발 단초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 기록물의 중심이고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구속되고 처벌받아서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처벌받은 사유 중에 세월호는 없습니다. 탄핵당한 사유 중에도 세월호는 없습니다. 303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마땅히 컨트롤 타워의 제일 꼭지점에 있던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고 무슨 짓을 하지 않았는지 또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감옥에 갔으니까, 구속됐으니까 된 거 아니냐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이 시대의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 안전한 미래를 물려주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박근혜 그리고 그 당시의 권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을 해서 무슨 행위들을 했는지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고 시도해야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것. 그러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처벌받았으니 세월호와 관계없지만 어쨌든 처벌받았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기록물 공개 결의에 국회가 반드시 그 책임을 다해낼 수 있도록 압박을 해주시고 또 의견 주시고 또 여기 앞장서신 의원님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좀 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론들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에서 또 불안정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제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자, 이제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 또 국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의 최수영님, 사랑하는 촛불정부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 약속 지키실 거죠? 라고 피켓을 들고 계시는데요. 자,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최수영님? 미국? 시카고는 아침 7시 다 돼갑니다. 아이고, 네, 일어나시자마자 방송 아니요. 하셨구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 365일 일어나서 우리가 진상규명하고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면 365일 5시에 일어나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제일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 시카고 새사무의 최수영 님이십니다.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 31년째 살고 있는 최수영입니다. 저 말고 엄청 많으신 분들이 시카고 혹은 곳곳의 해외에서 다른 무엇보다 세월호 가슴 아픔 그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고 또 찾았을 때는 저희 마음에 200%를 다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차 그리고 여기 조인할 수 있는 분들이 명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대표가 아니고 심부름꾼으로 나왔습니다. 유경근님 건강하시기를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저는 가끔 유경근님 쓰러질까봐 벌떡 일어나요. 예은아, 아버님 잘 건강하게 해야 된다. 끝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저희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한테 약속해요. 아줌마 일어났어. 오늘은 니네들을 위해서 뭘 할까? 어느 날은 아무것도 못했어. 오늘은 어느 날은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10분을 썼어. 30분을 썼어. 이렇게 대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에브리데이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기사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일지언정 세월호를 위해서 단 5분이라도 하루에 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랑하는 촛불 정부님, 해외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촛불 정부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세요. 코로나 대응한 것만큼 좀 해주세요. 남북 문제, 북미 문제, 대미 문제, 민생 문제, 노동 문제, 부동산 문제 엄청 많아요. 해결할 거. 그건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걸 하기 전에 세월호를 하셔야 나머지 것들이 해결됩니다. 북미 문제, 외국과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 얽혀있는 문제고 날씨나 자연재해나 코비드 같은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월호는 한국 내에서 일어났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국민의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든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시키지 않는 촛불 정부가 되는 방법은 세월호에 적극적으로 몰라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면서도 미뤘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주세요. 세월호는 미뤄야 할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연대하고요. 스프링이라는 또 그 해외에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저희 같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응답하라 국회 3대 입법 발의 동의를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보내고 있어요. 공소시효 연장 혹은 무효화, 그다음 2번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요구, 3번은 사회적 참사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민주당 국회의원 기타 새로 만든 국회 국민의 힘당만 빼고 다 보내서 107명이 동의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민주당 의원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런던에 계신 스프링의 데비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빨리 보내려고 말이 빨랐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세요. 네. 그런 힘으로 사실은 촛불이 승리를 한 거고,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런던의 데비님. 지금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이고, 데비님 소리가 지금 안 들려요. 데비님 소리가 왜 안 들릴까요? 네. 예. 네, 네. 이제 들리나요?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오후 1시고요. 날씨가 상당히 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저는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비 킴이라고 하고요. 런던의 Remembering 세월 UK라는 조그만 단체가 시작이 됐고, 지금은 스프링 세계시민 연대에도 같이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수영님이 말씀해주신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을 스프링 세계시민 연대와 4.16 해외연대가 함께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07명의 의원이 지금 동의해 주신 상황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외에서 유권자분들이 국회에 열심히 전화를 하고 계세요. 국회의원들께.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와 같이 또 세월호 진상규명 디데이 활동이라고 지금 진상규명하는 공소시효가 7주기로 끝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1일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시작하셨고 여러 가지 포스터나 문구 등을 이용해서 알리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특히 관심을 두고 보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땐 국민의 알 권리이며 공익이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들을 저지하는 국가에 대한 그 마음이 참 안타까울 뿐이고요. 그리고 이는 또한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계신 모든 분들, 이 현지인 분들조차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 관심을 두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에 참여해 주세요. 영국 같은 경우는 현지인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에만 국한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참사였고 인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같이 이거를 해결을 해야 진상규명을 하고 그래야 더 안전한 사회 건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응답하라 국회 메시지도 107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또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주영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4.16 자카르타 촛불행동의 이주영이고요. 지금 현재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돌아가지는 못하고 지금 계속 응답하라 국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회원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국제전화 돌리면서 전화하고 있거든요. 그때 생각보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저희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10번 문자, 이메일, 그 다음에 직접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한 번에 잘 안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지금 180석 만들어 드렸는데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왜 동의를 바로바로 안 해주시는지 첫 번째는 동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에서 꼭 적극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입법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언론에 저희가 이제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 자체가 좀 시들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외면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좀 무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돌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고영인 의원님이 가장 열심히 하시는데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맨날 매를 많이 맞아요. 네, 그래도 또 이 얘기를 듣고 가셔서 국회에서 역할을 하실 거니까요. 자, 이제 국내 우리 시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목포에서도 오시기로 했었는데 오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서울 도봉에서 활동하시는 김현성님 오셨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도봉 지역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석입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참사였죠. 근데 국가가 인정한 참사였기는 하지만 국가는 대한민국은 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의 목숨을 304명이나 앗아간 상황을 국가가 그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만약에 밝혀내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신뢰를 할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는 절대 촛불 정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들과의 단식은 무엇이었는지요? 후보 시절의 공약과 당선 후의 공약은 그저 말뿐이었는가요? 아직도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발이지 촛불 정부에 맞는 행동을, 실천을 보여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정권의 그 박근혜 정권의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는 이유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 사실만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왜 출발 직전에 세월호로 선박이 바뀌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기상이 너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출발을 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세월호 선박 하단에 있는 그 많은 철근들은 어디로 가는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세월호 선원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왜 국정원으로 보고가 되고 있었는지, 더불어서 세월호 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이 다 왜 국정원으로 보고가 되고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결국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여는 첫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와 국정원, 더 나아가서 세월호와 기무사 등 모든 연결고리의 핵심은 대통령 기록물이 그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 그 해결의 실마리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정권에 의해서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미명하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15년 내지는 30년 동안 봉인되어 버린 것은 반드시 저는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써 6년을 넘어서 이제 얼마 아니지 7년을 바라봅니다. 저같이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 반드시 7년 전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그 첫걸음이라도 내딛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주기 이전에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그 첫 번째가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쟁점들을 김영선 님이 말씀하신 것만 해도 너무 많은데요. 이 쟁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기 위해서 기록물을, 증거물을 우리는 일단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늦어져서요. 아무래도 좀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못하신 이야기를 하고 그야말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뭐 특히 의원님은 그래서 진짜 어떻게 발의하고 그리고 통과시킬 건가 이 계획을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변호사님도 시민들에게 당부하거나 해야 될 얘기가 있거나 하면 그거 좀 더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계시죠? 유경근 집행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국민동의 10만 청원을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강력한 요청들, 그리고 의원들에게 강력한 요청들을 하는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각각 길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한 1분씩 정도로 짧게. 2분 드릴까요? 2분 드릴까요?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해주실까요? 네. 지금 우리 4.16 연대하고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를 해라, 국회가. 이것을 요청하는 국민동의 10만 명 청원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그 운동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80년 5월 광주의 경우에도 뭐 10년 넘게 진실이 안 밝혀지고 누구도 사과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이 아니고 이미 문민정부 서기 시작하자 국민들의 힘을 의식해서 과거 극우정당 또는 보수정당 지도자들이 광주의 이런 참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랬습니다. 국민의 힘입니다. 이 국민의 힘이라는 단어가 아이고. 진짜 국민의 힘은 저 보수정당이 아니고 진짜 국민의 힘을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이제 국민의 힘을 움직이자. 이런 10만 청원 운동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국회에서도 오늘 고영현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영현 의원님 같은 분들이 200명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래도 역할이 너무 많으셔서 마지막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결의와 함께 네. 국민의 힘을 어떻게 국민의 힘으로 설득할 건지까지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마무리 발언은 우리 유경근 집행위원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우리 유경근 위원장님 아주 목포에서 아주 세게 저한테 촉구를 하셨는데 어쨌건 입법 발의로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발의는 통과돼야 의미가 있다.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해외에서 우리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다시 한번 저의 각오도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힘내시기 바라고요. 제가 4년 전에 떨어졌어요. 총선에 나왔다가.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세월호 지역에서 민주당이 떨어졌냐 해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원이 되면 그동안 4년 동안 못했던 거를 반드시 진상규명에 제가 2배 이상 뛰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촛불 동지들의 염원, 그 다음에 그 기대를 잘 받아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관건은 국민의힘을 동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뭐 다들 그게 되겠냐 이렇게 좀 회의감이 있는데, 과거의 모습만 보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최근의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에 기대를 갖고 그 다음에 바로 국민들의 여론, 방금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투트랙으로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좀 설득 가능하면서 조금은 그래도 마인드가 돼 있는 의원들을 선별해가지고 맨투맨으로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들은 또 눈치를 보죠, 지도부에. 그래서 이 지도부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당에서 같이 하고
국민들의 압박과 설득 이런 것들로 투트랙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관철시켜서 진상규명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의원님 마지막에 이 결의를 듣고 힘있게 마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은 좀 또 마스크를 썼습니다. 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차 너무 시간이 늦어서 빨리 올라가야 돼서 먼저 출발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동승자들이 있다 보니까 또 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죠. 그래서 쓰고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6일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입니다. 10월 6일부터 국민동의 청원에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와 그다음에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10만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국회가 그 명령을 받아서 반드시 이 두 가지 법안을 책임 있게 통과시켜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힘이 결국엔 우리 사회를 바꾸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국민들에게서 나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입법동의 청원의 과정은 약간 까다롭습니다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도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QR코드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니까 들고 다니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 입법동의 청원을 성공하고 또 고영인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노력하셔서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다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성공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진상규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조사와 수사가 여러 차례의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아니 들여다볼 수가 없었던 국정원이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곳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행적들, 기록들, 문서들을 전혀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왜 부족하지 않았고 그리고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대통령 기록물을 그리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사참위를 그리고 더 하나 더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로 그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시려면 어느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국정원과 군의 문서와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찾아내고 제공하고 함께 조사하고 책임지는 것. 결국엔 이 정부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 진상규명의 키는 현재 정부 권력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와 환경과 조건을 국회가 함께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셨듯이 참사의 진상규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진상규명 활동을 하면 진상규명이 이만큼 이루어졌구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직 밝혀진 게 없구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저희가 남김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많은 것들을 밝혀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곧
우리 해외에서 시민들이 응답하라 국회 활동하듯이 또 10만 청원을 시작합니다. 10만 청원입니다. 여러분들 청와대 청원 아닙니다. 청와대 가서 하시지 마시고 국회 가서 입법 청원을 하는 입법 청원 운동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진상규명 완전히 밝혀지는 날까지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토론에 함께 해주신 고영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요하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국내에서 열심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